안녕하세요. 배당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생업에 타격이 크기도 하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 투자 손실도 컸을 것이고요. 하지만 요 근래 반등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동안 시장에서 한 발 떠나서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포에 좀 더 과감히 사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현재의 상승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현금을 많이 투입하지 못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여전히 현금 확보 방안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더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면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를 테니 약간 배가 아플 수는 있어도 그것 또한 좋은 일이고요. 지금 레버리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컨셉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직장인임을 저 점을 이용해서 현재 신용대출을 받고 거기에 약간의 시드를 추가해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현재 대출금리보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의 일부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이자를 내야 하는데 지금은 배당금은 전액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가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는 이자만큼 주식에 추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환율이 많이 높아지면 달러를 일부 매도해서 이자 부분을 감당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키움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주식을 모아오다가 코로나로 인한 하락 때 두 개 계좌를 다른 증권회사를 통해 관리하기가 어려움을 깨닫고 미래에셋 계좌의 주식은 모두 매도했습니다. 키움과 미래에셋 계좌 중에 어떤 것을 정리할까 하다가 수수료가 저렴한 키움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키움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 외에도 한 달에 한 번만 거래하면 미국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유저 인터페이스가 다른 회사에 비해 키움은 좀 예스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자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키움에 익숙해지기로 했습니다. 실제 이 계좌에 투입된 금액은 4천이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 이익도 손해도 아닌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부를 키움증권으로 이체하여 현재 키움에서 굴리는 미국 주식의 원금은 딱 1억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 리츠 주식 및 배당주 ETF 등을 좀 더 샀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도 조금 떨어져서 현재 2.36%고요. 여전히 레버리지를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계좌 상황은 달러 기준 여전히 10%가량 손실입니다만 마이너스 25% 이상 갔던 것에 비하면 많이 양호해졌고 이 와중에도 배당은 꾸준히 지급되었습니다. 브로드마크의 경우 배당컷이 발생하여 주당 배당금이 월 0.08달러에서 0.06달러로 25% 삭감되었고 DIV의 경우도 0.1565달러에서 0.1165달러로 25% 정도 배당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은 매력적이라 추가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브로드마크나 DIV는 만약 코로나가 끝나고 원래 배당으로 돌아간다면 배당 수익률 10%가 넘습니다. 단시간에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삭감된 지금 배당 수준만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만족합니다. 추가적인 배당 삭감만 없으면 좋겠는데 다음 달을 봐야겠습니다. MB의 경우는 제가 배당 성장주로 애정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는 종목으로 지금의 배당 성장을 유지한다면 10년 뒤에는 배당으로만 10% 수익이 가능한데 휴미라 후속 제품이 얼마나 선전할지는 좀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배당 수익률은 브로드마크나 DIV에 미치지 못하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QILD의 경우 3월달 배당이 주당 0.1806달러로 감소하였으나 4월달 배당은 다시 0.1986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이따가 보여드릴 2020년 전체 배당 규모를 예측할 때는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0.1806달러를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다른 월배당 종목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사서 평균 단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QILD는 제가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해서 지금 가진 종목 중에 손실률은 제일 큽니다. 들쭉날쭉하는 배당에 저도 모르게 매수가 꺼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M과 AGM은 조금씩 줍줍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주식들을 좀 더 쌀 때 더 사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쉽네요. 배당 내역을 매년 표로 정리하려고 만든 시트인데요. 이미 지급받은 배당은 볼드체로, 예상되는 배당은 일반 글씨체로 구분했습니다. 브로드마크, QILD, DIV, 월 배당 종목으로 인한 매달 고정 배당이 한 달에 290에서 300달러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QILD 배당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변동이 좀 있어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네요. 어쨌든 이제 1년에 3분의 1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받은 배당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받을 배당을 계산하니 올해 배당은 대략 4,460달러이고 오늘자 환율 1,208원 그리고 신용대출에 대해 지금까지 낸 이자와 앞으로 낼 이자를 고려하면 1년 순수익은 340만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17% 정도 수익이 나오네요. 물론 여기에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은 제외되었고요. 주가 하락분을 만회하려면 현재 배당을 1.4년 정도 더 받아야 합니다. 배당 수익이 계속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도 메워지리라 생각합니다. 5월 달에는 에브비의 배당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알트리아 그룹의 배당도 있기 때문에 배당 수령 후 추가 매수하면 올해 배당 예측 수치는 약간이나마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까지의 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상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인기 있는 주식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승장에 소외되기도 했었으나 하락할 때 타격도 적었습니다. 주식을 15년 이상 했지만 여전히 다른 것은 보지 않은 채 주가만을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주식을 분석하지 않고 주식, 채권, 원자재 등 자산 배분만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을 공유드린 이 계좌 이외에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해보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어차피 기업 분석이나 마켓 타이밍에 신경을 쓰지 않고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하다면 주식 100%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다고 하더라도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시드가 큰 경우에는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렌 버핏 형님의 말처럼 첫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이 원칙에 잘 맞는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공부를 하고 실제로 적용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충분한 백테스트는 필수고요. 올 웨더 포트폴리오는 투자왕 김단태님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서 저도 그것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보고 머리로 아는 것보다 실제 해봐야 지금의 투자와 비교해서 또 다른 장단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만 계속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당통